대종경 수필 법문 제4 인도품 1-75 인도품 46장 자녀 교육에 대하여 한때 종사주 법자의 올시사 대종을 향하여 말씀하여 가라사대 오늘은 부모로서 자녀 교육에 대한 몇 가지 방법을 설하리라. 근래에 각 언론기관을 통하여 보든지 혹 구전으로 들으면 부모와 자녀들의 사이가 좋지 못하여 혹 자녀로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행자제하며 혹 가산을 탕진하여 부모의 속을 태워주며 심하면 부모를 박대하여 고생을 시키는 일도 있으며 극도에 달하면 서로 원수가 되는 지경까지도 이르게 되는 일이 간유하나니 이와 같이 폐악무도한 풍기가 유행하는 이때에 한없는 장래를 가진 천진난만한 자녀들을 앞에 둔 부모들의 처지에 있어서야 어찌 이 점에 고려할 바가 아니리요. 부모 자녀 간에 발생하는 이러한 불상사를 일반에게 물어보면 대개는 그 자녀된 자에게만 불효한 놈이니 금수 같은 놈이니 하는 사람이 많을 뿐이요. 그 부모에게 잘못이 있는 것을 말하는 사람은 적으나 그 근본을 추구하여 보면 대개는 부모된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왜 그러냐 하면 부모가 자녀 교육시키는 방법이 철저치 못하여 그의 습관이 나쁘게 들게 되고 그 나쁜 습관으로 말미암아 이상에 말한 여러 가지 불상사를 짓게 되는 까닭이니라. 물론 경우와 처지에 따라 자녀된 자들의 잘못도 많이 있겠지만은 오늘의 나의 하는 말은 오직 대부분을 들어 하는 말이니 부모의 자리에 있어서는 자녀의 잘못이 곧 부모의 잘못임을 잊어서는 아니 되리라. 그러면 부모의 처지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서 자녀를 교육하여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는 자고로 천만 가지 방법이 많이 있으나 우선 누구나 행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몇 가지만 간단히 설명하리니 첫째, 자녀에게는 엄숙해 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자녀에게는 친애를 주어야 할 것이며 셋째, 자녀에게는 사건의 경중을 따라 경책과 상벌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이며 넷째, 자녀에게는 신용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말을 들을 때 어느 부모가 저만한 법이야 행하지 아니하리요 하고 혹 쉽게 알지 모르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 네 건 중에 한 건도 잘 이행하여 교육시키는 부모가 드물 줄로 생각하노라. 왜 그러냐 하면 혹 어떤 부모는 엄숙하게 한다는 것이 자녀가 부모의 앞에 바로 서도 못하고 피해 다니게 하거나 태연한 마음으로 정답게 말 한마디도 못하게 하며 또 친애를 준다는 것이 너무 어여뻐하고 사랑하여 자녀에게 속을 다 보이어 부모를 허물없이 알게 되어 명령에 잘 복종치 않게 하며 또 자녀를 경계하고 질책한다는 것이 사건의 경중도 그만두고 잘못이 눈이 띄일 때마다 화를 내고 큰 소리로 책망하여 자녀가 싫은 정이 나고 말을 실없이 듣게 하며 또 상을 주고 벌을 준다는 것이 시비와 이해가 분명치 못하여 상을 아니 줄 일에 상을 주고 벌을 아니 줄 일에 벌을 주어 자녀로 하여금 부모의 불분명한 것을 알게 하며 또 언행이 부동하여 한다는 일을 아니하고 아니한다는 일을 하여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실없이 알게 하나니 일이 된다면 자녀들이 자행자제하여 좀처럼 부모의 명령에 복종치 않게 되는 것이다.
그런즉 이상의 4개 조로서 교육하여 자녀로 하여금 부모의 명령을 절대 복종케 하면은 엄숙을 주장하되 어려운 가운데에도 알뜰한 정의가 건네도록 정도를 맞추어야 할 것이며 친절한 중에도 부모를 무서워하고 경공하도록 할 것이며 경계와 질책을 하되 잘못을 발견할 때마다 화를 내고 책망하여 자녀로 하여금 염증이 나고 우리 부모는 항상 저러하시거니 하여 실없이 알게 할 것이 아니라 몇 차례씩 조건을 모아 가지고 간간히 새 정신이 나도록 좋은 말로 질책하고 경계할 것이며 상벌을 주되 시비 이해가 바르지 못하여 분명치 못하게 보일 것이 아니라 상줄 조건에는 반드시 상을 주고 벌줄 조건에는 반드시 벌을 주되 잘한 일이 많고 잘못이 적다고 잘못은 그만두고 잘한 일만 상을 준다든지 또는 잘못한 조건이 많고 잘한 조건이 적다고 벌만 줄 것이 아니라 잘못한 조건은 잘못한 것을 경책하고 잘한 조건은 잘한 대로 상을 줘 시비가 분명하게 하여야 할 것이요 또 신용을 지키되 한다는 일을 아니하고 아니한다는 일을 하여 실없이 보일 것이 아니라 한번 하기로 한 일은 결코 실행하고 아니하기로 한 일은 결코 행치 아니하여 매사에 언행이 동일하여야 할 것이니 일이 된다면 누구나 다 부모의 명령을 복종할 것이며 부모를 무서워하는 중에도 애정이 끊어지지 아니하여 항상 평화한 가정을 이룰 줄로 생각하노라. 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풍기가 좋아짐에 따라 한 동리가 좋아질 것이요 그 동리로부터 면, 군, 도, 차차 한 나라의 풍기가 좋아질 것이며 한 나라의 풍기가 좋아짐에 따라 온 세상의 풍기가 다 좋아질 것이니 여기에 모인 여러분은 남 먼저 이 법을 실행하여 인인 개개히 선부모 효자녀가 되기에 선도자가 되기를 절망하노라 하시더라. 회보 35호에 있는 말씀입니다. (1-75는) 인도품 46장의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입니다.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수많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를 가르치는데 어렵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부모의 속을 많이 썩히는 자녀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전사님께서는 그 일을 보시고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부모, 자녀 간에 일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 부모의 편을 들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직도 유교적인 간섭이 남아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사님께서는 자녀 교육의 문제점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 부모의 자리에 있어서는 자녀의 잘못이 곧 부모의 잘못임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이 곧 대전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자녀 문제는 곧 부모의 문제라는 판단을 하십니다. 자녀 교육의 방법으로 4가지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자녀에게는 엄숙하여야 할 것, 자녀에게는 친애를 주어야 할 것, 자녀에게는 사건의 경중을 따라 경책과 상벌을 분명히 하여야 할 것, 자녀에게는 신용을 잃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인도품 46장에서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압축하여서 상봉하솔, 신앙심, 공익심, 말조심, 염치 등을 합하여서 9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동사님께서는 이 네 가지 방법에 대한 바른 실행법을 해석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엄숙이라는 것은 위험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을 하면 자녀를 꼼짝 못하게 순정하게 만들어서 억압하는 결과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결과가 되겠죠. 또 친해를 준다는 것인데 너무 무난하게 해서 자녀가 무례하게 해도 받아주는 일이 있어서 자칫 부모를 무시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의 상벌을 지도하는 것인데 자녀들을 잘못을 경책하고 질책할 때 자칫하면 일에 시비를 가리기도 전에 화부터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은 이제 자녀들이 죄를 숨기게 되고 결국 큰 죄를 만들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언행이 부동하여야 한다는 데인데요. 이것은 바로 신용 없는 언행 불일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언행이 맞지 않으면 참차로 부모를 무시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공부라도 중도를 맞추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녀 교육에서도 이 중도를 잘 맞춰줘야 부모가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엄숙과 친애는 더욱 그렇습니다. 엄숙과 친애는 아무 때나 화를 내도 안 되고요. 아무 때나 감싸주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더욱더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상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부터 시비 이해를 잘 분석하도록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방송에서 자녀 교육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아이들의 행동에서 구체적으로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직접 알려주는 방식을 많이 택합니다. 아이들이 잘 모른다고 생각하겠지만 알려주면 다 알아듣습니다. 부모의 신용 문제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신용을 잃게 되면은 부모를 무난하게 생각해서 우리 부모는 항상 저러지 하는 생각으로 제대로 지도를 받지 않을 경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모는 부모를 무서워하는 중에도 애정이 끊어지지 아니하여 항상 평화한 가정을 이룰 줄로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 이상적인 가정을 만든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으로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외동인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정성을 외동에게만 들이다보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간섭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을 해야 합니다. 유교에서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도 한 나라의 근본은 가정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에 있어서는 옛 방식을 다 쓰기는 어렵겠지만 그 근본은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대종경 수필 법문 봉독회를 마칩니다.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